说在吉林有一个贼神奇的地方，满大街都是朝鲜文字，甚至在某些角落，我要是不说，你可能还以为搁韩国呢。然后去民俗园挑一套好看的朝鲜服装，拍一组美美的照片，好心情一整天。中午去新豆饭店吃地道的朝鲜族炸酱面。 중국 현지에서 한글 이름이 적힌 중국 백주를 만난다는 사실은 꽤나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벌써 15년도 지난 일 같습니다. 상하이역 소주, 즉 수주 관광지면서 큰 도시죠. 그곳에는 우리나라 기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거기서 TV 액정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저는 두세 번 그를 찾아가서 술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 중국인 제자 서너 명까지 데리고 찾아갔는데 여느 때나 다름없이 친구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고 한국인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끔 소주, 맥주, 빼갈 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천이라는 술이 있었습니다. 술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은 분명 동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선족 관련의 술이다 라고 직감을 하고는 술병을 살펴봤는데 그대로였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변, 연변에서 나오는 술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조선족 자치 지역이죠. 영길시가 중심이면서 숱한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하여 간판들도 한글이 잔뜩 적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술이 바로 고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자 옆에는 조금 서툴러 보이는 한글 고려천이 분명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연변에서 나오는 술이니까 술값은 대단히 저렴하겠죠. 그 싸바는 친구는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지 맛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술은 가장 싸고 맛있는 것, 그리고 안주는 제일 좋은 것, 이런 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견연치 않고 오늘은 우리 조선족 술을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고려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들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한국인 그러면은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선인 그러면은 북한을 가리키고요. 조선족 그러면은 중국인으로서 한국 계열인 사람들을 가리치죠. 그런데 그 전체를 통틀어 일컬을 적에는 흔히 고려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고려, 까오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을 조금 폄하할 적에 쓰는 비속어들이 있죠. 뭐 게다짝 이런 식의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폄하할 적에서는 비속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까오리 까오리 뭐뭐라고 욕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듯 고려인이라 그러면 한국인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려촌이라는 이 이름은 당연히 한국 계열의 술이겠죠. 초자가 들어갔으니까 마을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래서 연변 지역에 고려촌이라는 마을이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아봤는데 연변에는 고려촌이라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중국에는 고려촌이라는 마을이 딱 하나가 나와요. 어디 있느냐 하면 엉뚱하게도 중국 저쪽 남부 지역 복건성 즉 푸젠 지역의 영춘현에 고려촌이라는 마을이 나타나대요.
인구가 겨우 1000몇 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인데, 이들이 쓴 이 고려라는 말은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전혀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높고 아름다운 그런 한자의 의미만 따온 마을 이름 같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고려천입니다. 이상하죠? 앞에 보면은 고려천이라는 이 브랜드는 아주 작게 적혀져 있고, 특공이라는 이름만 전면에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특공, 특별하게 공급되는 술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고려천에서 이 특공주는 하나의 상품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백주들 중에 보면은 간혹 내부 특공 뭐 이런 글자가 적힌 술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마시는 술, 임원들이 마시는 술, 특별하게 따로 제조한 술,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는 그런 술이다라는 뜻으로 내부 특공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하여 어떤 마니아들은 이 내부 특공술이 훨씬 시중의 본품보다 더 좋다 해서 그런 술을 선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상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몇 군데 술회사에서 국빈주라는 술도 나오죠. 국가의 손님이 마시는 술이다. 뭐 대단해 보이는 술인데 시중에서 얼마든지 저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빈주입니다. 지금 마오타이 술도 내부 특공주가 있는데 그런 술들은 좀 특별해요.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 술입니다. 고려천 특공. 여기 한글로 고려천이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는 고려천 술회사에서 한국에 보내는 술, 한국인들한테 파는 술에는 이 한글 이름이 꼭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중국 본토에 중국인 업소에 들어가는 술들은 이 한글 이름이 없습니다. 제조업체를 보면은 연변, 변성주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술회사는 1980년대에 설립이 됐고 그 후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 술회사에서 주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0톤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지금 서울에서도 대림동 지역, 부천 쪽 이런데 중화요리 식당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술이 바로 고려천입니다. 연태고량주가 우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술이기도 합니다. 이 술회사에서는 2005년경부터 집중적으로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전한 뒤에 술 만드는 기술자들을 대거 한국에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이 어떤 백주들을 좋아하는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돌아간 뒤에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고려천 술을 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 회사는 급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연변에 거기 신흥 공업단지에다가 새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내륙 지역에 특히 강소성, 복건성 쪽에 있는 한국인들 상대, 조선족들 상대로 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백주 이외의 술들도 여러 내놓고 있는데 특히 보건주 계열입니다. 들쭉술,
송이, 버섯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아리랑이라든가 진달래 술 같은 것이 연변 현지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래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담입니다만 잠깐 버틀려면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적에 남경교회 어느 명성지를 찾아갔는데 그 화단에 안내문이 하나 적혀져 있었어요. 거기를 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달래 꽃이 피어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한자어로 금달래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어로 읽으면 진달라입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달래라는 이 말이 한자에서 유래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거 중국의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적고 있는 이 금달래라는 이 한자어가 우리나라 진달래란 말을 직역한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결국 이렇게 뭐 좀 알아보고 나니까 우리말 진달래가 역수출되어 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혀 관계없는 충칭이라든가 뭐 내륙의 도시에도 진달래 호텔이 있는가 하면 진달래 요식업소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진달래란 말을 알게 된 것은 조선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장백산, 자기네들은 장백산이라고 하고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진달래 이야기를 노래로 꾸민 것이 있습니다. 조선족들의 창가였는데 그 노래가 너른 지역의 중국인들한테까지 파급되고 또 몇몇 인기 중국인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름으로 해가지고 잘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가수 마야의 진달래꽃 이것이 또 보태지면서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진달래가 무슨 꽃인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달래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투견화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진달래를 투견화의 또 다른 한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소월 씨까지 소개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진달라의 그 술도 지금 이 백주 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탭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처음 그 친구랑 같이 마실 적에 그 고려천 술은 45도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은 38도입니다. 아까 한국인들이 취향 조사까지 마친 뒤에 술을 따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요 도수도 한국인 백주 마니아들의 입맛에 기호에 맞는 도수로 책정한 것이 바로 38도였습니다. 저렴한 가격대라 그랬습니다. 이 술 또한 그 저가의 술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도수보다 더 세다는 느낌을 줍니다. 강한 느낌이 먼저 입에 찹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쳐지는데 끄닥에 그쳐지지 않아요.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은 약간의 떫은 말이 입천장과 혀바닥, 입안 벽에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 고려천 술을 겸향형 술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느낌까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은 미미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주의 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걸 알고 만든 조치 같습니다. 지금 술이 다 사라졌어요. 남겼어요.
그런데도 떫은 맛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습니다. 불쾌하고 역겨운 그런 건 아닙니다. 먹는 김은 좋습니다. 잘 넘어가요. 센 느낌이 오지만은 제가 그때 처음 수저우에서 이 술을 마실 적에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흑룡강성 술들, 길림성 술들 하고 우리 이 고려천 술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쪽 술들이 나중에 단맛이 진하게 풍겨지는데 이 술들은 그걸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술들이 우리나라의 안주들, 특히 불고기 안주, 그 다음 삼겹살, 회 이런 안주하고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저도 그때 수저에서 처음 느꼈었습니다. 그때는 삼겹살을 소고기도 있었습니다만 삼겹살을 따로 구워 가지고 이 술과 같이 마셨는데 그 궁합이 아주 좋더군요. 지금 대림동이나 부천 이런 데 쪽에서 이 고려천이 많은 소비자들을 만난다고 했죠, 이 술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히 잔술이 우리나라 마니아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려천 잔술이라고 해가지고 뚜껑 덮인 컵에다 나오는 술입니다. 100ml짜리입니다. 그걸 한 잔, 두 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량에 맞게끔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잔이 3,000원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이 술보다 도수가 높은 45도 450ml짜리가 중국 현지에서 18 혹은 20 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 4,000원 선이죠. 그러면은 현지와 우리나라의 그 고려천 가격대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 고려천을 조금 찾아봤더니 창업주가 유지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천성, 귀주성을 다니면서 술 만드는 법들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 연변으로 돌아와서 이 술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2wan 내외짜리 아주 저가의 술들, 우리 돈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술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작은 업소들 음식점에다가 공급하고 했는데 술맛이 썩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연변도 상당히 크게 발전했죠. 물론 조선족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또 아니면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선족 자치구의 조선족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특히 조선족들이며 거기에 관광온 또 상업으로 찾아온 한국인들이 즐겨 마실 수 있는 술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점점 여기서도 가격대가 높은 술들, 쉽게 말해서 약간의 고급 술들을 만드는 데다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고려천에는 별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3성, 4성, 5성 이렇게 별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여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술, 고려천. 이 술을 만나시거든. 그 옛날 혹도 가던 시기에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 이들이 남부 여대해서 간도로 넘어가고 만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 중국 땅의 조선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터잡은 본거지가 지금의 영길 지역이고 그 둘레가 연변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조선족 계열의 백주, 전체 전국 백주로 보면은 대단히 귀한 술일 수 있습니다. 그 반가움을 갖고 흘러간 시간까지 더듬으면서 취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